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여 우리 경제금융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의제가 한미 간의 관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게 일단 철강 알루미늄 문제, 그다음에 상호 관세 문제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이제 안 장관이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갔다 옵니다. 그 2박 3일 일정이니까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포함하면 뭐 엄청나게 바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안 장관이 헤리티지 재단 회장을 먼저 면담을 했다 그래요. 아시다시피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가장 보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 회장을 먼저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아마 그 러튼직 장관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관세 협력 방안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로 예정된 우리 사실 철강 알루미늄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좀 사실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 복잡한 상황이어서 아마 미국 측도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만 이제 우리 측에 요구한 게 뭐냐면 조선업 협력 방안은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이익이 되게 항상 서로 이익이 되게 하는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를 아마 안 장관하고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이야기 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분야, 그다음에 철강, 뭐 알루미늄. 사실 조선과 또 이 철강, 알루미늄 또 뗄 수가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같이 협력을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아마 일정이 아마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뭐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뭐 이런 것과 다 이제 일정은 다 조율이 돼서 이번에 바쁜 2박 3일 일정 동안 다 만나고 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나라 장관급 인사가 처음 간 거잖아요. 처음 가서 일단 주요 부처에 경제와 관련된 부처에 장관들을 면담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이제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가서 관세 제외 요청은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급이 어느 정도 의견의 수렴을 가져올지가 관건인데 우리가 내놓을 협상 카드는 일단 대미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안 그리고 말씀하신 조선업 관련 협력 같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카드들이 협상력을 어느 정도나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한 협상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협상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실무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무선에서. 그다음에 장관들 사실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예. 미국 지금 이 장관도 지금 다 기업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을 했고 또 미국의 입장도 실무적으로 들었고 그런 다음에 장관급 인사, 정무직 인사가 가서 협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대미 투자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수입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은 뭐가 맺어져 있죠? FTA가 맺어져 있어서 상호 호혜성에 대해서는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예외 없이 상호 관세를 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직 이제 그것을 3월 중에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정도라는 것을 4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가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죠. 조선 협력을 하려면 한국과 미국의 TF팀을 만들어서 그럼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 보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은 지금 조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 협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지난번에 가서 상공회의소 회장을 최 회장을 비롯해서 가가지고 미국 대미 투자에 대한 이 설명회를 이미 했단 말이죠. 그 설명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50명 예정인데 300명씩 올 정도로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대미 투자 문제, 미국이 원하는 조선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을 갖고 충분한 지렛대를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보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몰아치기에 좀 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25% 관세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중국에 지금 이미 이제 10% 관세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협상 스타일을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1기 때도 봤고 지금 2기 시작돼서도 보고 있고 일단 본인들이 그 상대방을 몰아붙일 수 있는 데까지 몰아붙여놓고 그다음 협상을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3월 4일부터 예를 들어서 추가로 중국에 뭐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중국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것을 반증하는 뜻입니다. 중국하고 협상이 잘 안 돼요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중국에 우리 추가로 더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협상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그 언어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EU에도 또 25% 관세를 부과 이야기했고 다만 보시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는 원래 3월 달부터 그랬던 거 한 달 연기를 해준 걸 다시 또 연기해서 4월 2일부터 뭐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마약 문제나 이런 이민자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니까 그럼 한 달 또 연기 해보자라고 말한 거고 미국하고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3월 2일부터 당장 다시 부과해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또 EU에다가도 25%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지금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미국 시간으로 28일 날 가서 무슨 그 광물 협상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물 협상하면서 뭐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게 되는데 그럼 평화 유지군이 누가 갈 거냐? 미군이 주둔할 거냐? 아니면 EU에서 나토에서 주둔할 거냐? 뭐 이런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강력한 EU나 유럽의 뭔가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5% 일단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백악관에 국가경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제위원장이 케빈 헤셋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작업하고 있냐면은 미국과 지금 통상을 하고 있는 전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국가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지금 이미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4월 이후에는 이 전 국가에 대한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바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역 상황이 어떤 것이냐를 국가별로 이제 미국하고의 1대1로 따져보는 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2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 각 국가별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가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나올 텐데 그 시점에 우리 장관이 방문한 거는 정말 시기가 적절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미국은 이럴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될 것 같으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반도체를 지원해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을 제대로 수출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은 쿼터제로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또 미국에서 농산물, 축산물도 많이 수입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따져보겠죠. 따져보면 과연 한국이 미국에 주는 이익이 무엇이냐를 따져볼 겁니다.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하고는 다 따져볼 겁니다. 예. 다 따져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겠죠. 정치적인 이익이 또 가겠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익까지 포함되고 나면 과연 어디가 이제 결정될 것이냐인데 일단 이 국가경제위원회에서 먼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25% 관세 부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강하게 엄하게 막 집안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 어머니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열심히 주파나를 튕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단 우리 기업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금융이라든가 정책금융도 상당폭 늘렸고 조기 집행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기업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네, 경제는 심리학이라는 말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많은 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들 특히 미국에 수출하고 이런 기업들, 수출이 많은 기업이나 또 수입하는 기업들도 보면 환율 때문에도 걱정하시고 지금 것처럼 무역 장벽 때문에도 걱정하시니까 일단 국가의 지도자로서 현재 최대항목 대행이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로서 또 경제를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주고 각 기관들이나
민간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일단 기업인들을 안심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50개 품목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해외 법인의 정책 자금을 또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 자금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비상수출 대책도 발표하면서 360조가 넘는 무역금융 지역 금융을 기업에 공급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지금 뭐 트럼프 스톰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강력한 이제 전 세계 무역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는 최대행이 국가 지도자로서는 이런 메시지 또 경제 책임자로서는 장관으로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안덕근 장관이 미국 가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에서 미국에다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도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민과 관이 힘을 총력을 합쳐서 국가 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다만 우리 최대행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